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것도 금액이 최소 14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건데요. 소득이 얼마인지, 집이 몇 채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도 소득 요건도 전혀 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보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소소한 용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값, 관리비, 공과금이 빠듯한 분들에게는 삶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숨통이 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받는 방식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매달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한다면 1년치를 한 번에 받아 목돈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거나 갑자기 필요한 병원비로 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제도, 즉 사망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매달 얼마 받는다는 부분까지만 아시는데 사실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결정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먼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왜 정부가 굳이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든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은퇴와 연금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원래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늦어져서 만 65세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50대 초중반이면 회사를 그만둡니다. 평균 은퇴 연령이 약 53세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 55세부터 65세 사이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은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당장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은퇴 후 6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 때문에 자녀 지원에 의존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해법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입니다. 죽은 뒤에야 가족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당겨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 약값으로 한 달에 15만 원이 나가는데 이 제도로 매달 18만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손자 용돈을 줄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공과금 때문에 허리 졸라매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런 현실적 필요가 바로 제도의 출발점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나도 해당이 되는 것일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제도의 조건과 신청 방식,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대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료 납입이 끝난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월급이 많든 적든 집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소득 하위 몇 %, 재산 몇 억 이하 이런 조건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둘째,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종신보험, 그 중에서도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이미 납입을 끝내신 분이라면 해당되는데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돈을 낼 필요는 없고 예전에 들어둔 보험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 지급형입니다. 말 그대로 1년치를 한 번에 받아 목돈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1년치 24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겠죠? 두 번째는 월 지급형입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생활비처럼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정책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연 지급형만 먼저 시행됩니다. 전산 시스템을 다 갖추고 나서 2026년 초부터 월 지급형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는 연 지급형으로 했다가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게 될까? 예, 됩니다. 10월에 연 지급형으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1년치를 먼저 땡겨받고 이후에는 매달 생활비처럼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수요를 고려해서 변경도 가능하게 설계된 겁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요? 먼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많습니다. 하지만 본래 사망보험금보다는 적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매달 87,000원씩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망보험금은 1억 원입니다. 이분이 만 55세에 도달했을 때 사망보험금의 70%, 즉 7천만원을 연금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본인이 사망한 뒤 가족에게 지급되도록 남겨둡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5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14만원, 연간 약 168만원입니다. 20년 동안 총 3,274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낸 보험료 2,088만원보다는 많죠. 65세부터 시작한다면 월 평균 약 18만원, 연간 218만원, 20년간 총 4,370만원을 받게 됩니다. 70세부터 받는다면 월 평균 약 20만원, 연간 244만원, 20년 동안 총 4,887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75세부터 받는다면 가장 많습니다. 월 평균 약 22만원, 연간 264만원, 20년간 총 5,358만원을 받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찍 받을수록 금액은 적지만 오래 받을 수 있고 늦게 받을수록 월 지급액은 많지만 그만큼 오래 살아야 제대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55세부터 받으면 당장 생활비에 보탬이 되지만 액수는 적습니다. 반대로 75세부터 받으면 월 22만원씩 받게 되니 가장 금액이 높겠죠. 하지만 문제는 95세까지 살아야 20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내 수명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연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 3억 원이라면 2억 7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규모에 따라 실제 받을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월 22만 원이 아니라 월 66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제도 같은데 과연 이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우선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당장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은퇴 후 국민연금은 아직 못 받고 매달 약값으로만 15만 원이 나가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18만 원을 받는다면 약값을 충당하고도 조금 남는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보험료 대비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아까 예시에서 보셨듯이 총 2천만 원 남짓 낸 분이 연금으로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감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은퇴 이후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원래의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그중 최대 9천만 원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고 실제로 나눠받는 총액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이 받게 될 돈은 줄어듭니다.
둘째, 오래 살아야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7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매달 22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95세까지 살아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아야 이익이라는 얘기죠. 셋째, 생활비 필요 시기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데 월 지급형을 선택하면 매달 20만 원씩 밖에 안 들어오니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지급형으로 한 번에 받았다가 계획 없이 쓰면 몇 달 안에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은 죽은 뒤 가족에게 주는 돈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약값이라도 보태는 게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사망보험금은 가족을 위한 안전망인데 내가 미리 당겨 쓰면 결국 가족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기준은 내 상황에 달려 있는데요. 현재 생활비가 급한지 아니면 가족에게 상속을 더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지, 건강 상태가 좋아 오래 살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지, 이 기준에 따라 연금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둘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면 내 상황에 맞게 연금화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부 90%까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바꿔서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족에게 남기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곳 중 한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도가 시작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시기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식은 어떨까요? 초기에는 반드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즉, 보험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반드시 대면 상담을 거치도록 한 겁니다. 나중에 제도가 안정되면 비대면, 즉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는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도록 했는데요. 쉽게 말해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보험사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직접 안내가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10월이 되면 첫 시행 보험사인 5군데에서 대상자 분들에게 개별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신규 대상이 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안내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혹시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회나 취소도 가능하니까 신청일로부터 30일 혹은 연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도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보험 상품이라는 게 복잡하다 보니 막상 신청했다가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어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분들은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보험사에서는 크게 3가지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통합 서비스형, 둘째, 요양시설 특화형, 셋째, 건강관리 특화형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 서비스형입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편의 서비스, 간병 지원, 건강검진 등 항목별로 고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현금 대신 쿠폰처럼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양시설 특화형입니다. 이건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연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요양원 입소 비용의 일부를 보험사가 바로 결제해주는 방법이죠.
실제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방식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 특화형입니다. 암,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주요 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어 투약 상담이나 식이요법 상담을 해주고 병원 예약이나 진료 수속도 대신 처리해 주는데요. 건강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금보다 이런 서비스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금으로 매달 20만 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병원비로 다 쓰게 된다면 차라리 건강관리 서비스로 직접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현금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즉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게 현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건 제도의 장점인데요. 단 아직은 제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의 구조와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내게 이득일까? 아니면 손해일까? 먼저 이득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 약값이나 공과금이 늘 부담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사망보험금은 1억 원이었는데 연금으로 바꾸면 총 수령액은 그보다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남겨줄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오래 살아야 유리한 구조라 평균 수명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그만큼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원래의 사망금보다는 무조건 적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연금화가 유리합니다. 둘째, 가족에게 상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셋째, 건강에 자신 있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금화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제도도 무조건 나쁜 제도도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 그러나 사망보험금보다는 적게 받는다.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나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족에게 남겨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